되는 거고요. R의 장단점, 왜 R을 사용 그러면 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뭐 파이썬도 좋고요, R도 좋고 라는 부분이고요. 둘 다 배우면 좋겠지만 일단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좀 더 어렵지만 보다 더 통계적 계산과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에 보다 더 특화되어 있는 R을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은 오픈소스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데이터 마이닝과 비슷한 용어라고 보면 됩니다. 랭글링 데이터 전처리하는 부분, 가공하는 부분을 우리가 랭글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랭글링이 뛰어나다. 패키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래픽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수준 높은 질적으로 높은 그래프가 있다.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플랫폼을 가진다.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R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R의 단점은 앞에 있는 그 동영상 시청한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나약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왜? S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초하다 보니까 우리가 학습하기가 좀 어렵고 조금은 좀 지저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핸들링 부분에서는 이게 물리적 메모리 용량에 저장되어지기 때문에 객체들이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메모리를 좀 요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컴퓨터의 사양이 굉장히 싸지면서도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핸들링이 가진 문제점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큐리티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 임베딩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안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애플리케이션 부분에서는 R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학술적인 목적, 실무적인 목적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 시큐리티 문제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샤이니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 샤이니 패키지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탁월한 부분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장점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복잡한 언어다라는 부분에서 배우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 속도가 느리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 메모리의 그 사양을 갖다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더 높은 기능을 사양을 가진 컴퓨터로 활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왜 R을 배우는가에 대해서 10가지 이유를 갖다가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우리 자유롭고 그리고 오픈소스 툴이다. 두 번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오랜 역사와 그리고 공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리고 패키지를 새로운 걸 개발하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의 가장 최근에 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고 그리고 로버스트한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시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통계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좋은 언어이다가 7번째가 되네요. 그 다음에 8번째가 모든 산업 부분에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R의 장점을 한 번 더 똑같이 얘기를 하면은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대화식 프로그램이고요, 대용량 데이터 관리 및 처리, 행렬 연산이나 그래픽 환경 등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짜다라는 부분, 그리고 크랜이라고 되어 있죠, 크랜에서 컴프레hensive R 아카이브 네트워크에서 배포를 하고 전 세계 연구자의 개발 알고리즘이나 함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런 어떤 패키지나 아니면 프로그램 또는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누가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프로그래밍을 짜서 코딩을 해서 만들어낼 필요는 없고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나한테 맞게만 살짝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확장성과 범용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운영 시스템의 운영 체제에서 호환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바나 C, 포트란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뭐 맥크렐이라든지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석의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R이 되겠습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R의 관심 활용 분야와 진입 장벽 국내에서 보면은 어떤 게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R이 참 활용되었으면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진입 장벽은 결국에는 새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것은 어디 가나 똑같은 부분들이죠. 어떠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내가 잘하겠다, 잘하고 싶다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애티튜드, 태도, 어떤 접근 자세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무엇을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배워야 한다, 배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왕 배워야 되는 거면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죠. 통계량 부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통계 분석, 굉장히 최신 통계 분석 방법론이나 공간 데이터 분석, 그리고 베이지안 통계 그런 부분이고, 마이닝 분석에서는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결정 트리 부분, SVM, 스포트 벡터 머신,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 백과 인터페이스로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 부분에서는 모형 시뮬레이션이나 OR, 우리가 산업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거죠. OR, 오퍼레이션 리서치 부분에는, 그리고 수치 해석으로도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미적분, 행렬 대수, 근사값 계산,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계 교육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업계에서 활용, 비즈니스에서 활용하는 부분 보면 구글의 어널리틱스에서 R을 사용하고 페이스북이나 야후 등에서 내부 분석력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에도 실제로 오라클이나 테라데이터, EMC 같은 업체에서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 분석 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바이오 인포메틱스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요. 핀 매트릭스 금융 예측 부분에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얘기고요. 요거는 뭐 출처가 2012년이니까 지금 한 거의 10년 더 됐으니까 더욱더 많은 부분이 있죠. 뭐 머신러닝, 딥러닝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장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가져온 부분들인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그래서 초급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배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급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기술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든지 전처리라든지 텍스트 마이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뭐 거의 고급 초급 단계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순 다중회계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 R을 학습하고 나서 1학년 2학기 때 배운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R 코드로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 분석은 또 시간이 나면 한번 훑어볼 수 있지만 만약에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통계 분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응용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한 학기 지나서 2학년 2학기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R로 여러분들이 직접 고급 수준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의 주요 기능으로서 우리가 뭘 얘기냐면은 데이터 시각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뛰어나냐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SNA,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사회관계망 분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건 산점도 그래프 매트릭스 형태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보통 보면 이제 2차원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색깔까지 얹어서 이제 3차원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덩거슨 지도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공간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컨투어 맵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워드 클라우딩에 대한 얘기. 뭐 나중에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 있어가지고 뭐 토픽 마들링, 앵그램 분석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구글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다 RGL이라서 3차원 지도 까지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런 그림들은, 그래프들은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플롯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베이직 그래픽 기능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뭐 인스톨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레티스라는 부분입니다. 레티스와 지지플라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티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식 기반에 간 어떤 플랫의 설명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지지플라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쉽게 뭐예요? 가장 정교한 어떤 고객 맞춤형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지지플라2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티스와 지지플라2에 그 제공하는 패키지의 함수나 어떤 그런 기능들을 배우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용자 맞춤형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색상이나 크기나 폰트나 아니면 형태 부분 기타 등등까지도 배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 그래픽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뭐 이런 그림, 우리가 군지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죠. 이런 히트맵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지지서브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바이벌 데이터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생존 분석이라고 하나요? 생존 분석할 때 그 생존 분석에 대한 데이터 그래프 방식,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 분석이죠.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박스 플롯 부분도 일반적인 우리 박스 플롯하고 조금은 다른 어떤 분포 형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박스 플롯 일반적인 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지플롯2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정교하게 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래프의 어떤 방식이나 형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R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R 설치하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하면 모두 디폴트 옵션을 설치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똑같이 여기 프로젝트 가서 다운로드 R 하면 되죠. 다운로드 R에서 여기 크랜이죠. 크랜. 그죠? 크랜 미러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서버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거기서 운영 체제를 어떤 걸로 할 거냐라고 해서 윈도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초기 이렇게 해서 R 3.6.3 버전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부분이라서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실행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콘솔이라는 게 있는데 열어보시면 R 콘솔 2 더하기 2는 4, 3 나누기 2는 1.5 이렇게 해주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코맨드 라인 인터프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게 되면 여기 이제 코맨드 라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마이크를 한번 좀 꽂고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R 콘솔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단순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형태 x라는 객체에 1, 2, 3, 4, 5, 6이라는 숫자로 된 콤비네이션 조합을 x라는 객체에 할당하고 y라는 객체는 x의 제곱을 한 값을 y에 할당하라. 여기 하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쪽으로 할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x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 x의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제곱을 해서 y에 저장을 하라는 거거든요. y 객체. 일반적으로 객체라고 하는데 나중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다시 추가적으로 합니다. 해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y는 y의 객체를 이 값을 프린트하라는 거고요. y의 평균값을 구하라. 그리고 y의 분산을 구하라 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도시통계학 1학년 2학기 수업에 우리가 선형회귀 분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형회귀 분석의 함수식은 LM입니다. 리니어 모델. 그래서 선형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 물결무늬 다음 앞에 있는 것은 Y, 종속 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물결무늬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설명 변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형회귀 모형의 결과를 우리가 LM 언더바 1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요약해라, 서머리. 그 다음에 패러메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기본적인 패러미터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2x2, 즉 2행 2열의 그래프 창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그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실행 얘기가 나왔고요.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피를 해가지고요. 컨트롤 C 눌러서 카피를 해가지고 해서 하게 되면 카피가 안 되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에 빠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X 1, 2, 3, 4, 5, 6이 됐죠. 그 다음에 Y 화살표, 그 다음에 X의 제곱을 하라는 거죠. X의 3승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3승을 하고요. 여기서 프린트 Y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3승한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3승한 값. 그럼 그냥 Y 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고요. 자, 그럼 Y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Y라는 객체의 평균을 구하라. 하면 73.5. 분산을 구하라. 베리언스입니다. 이렇게 Y. 그럼 6951.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선형회귀 분석을 하라는 거죠. Y를 종속 변수로 그리고 X를 X를 설명 변수로 해서 선형회귀 모델을 구축해서 그 실행 결과를 NM 언더바 1로 저장하라. 저장이 된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저장을 한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X의
코에피션트 값은 41.8, 그리고 인터셉트 절편이라고 그러죠. 절편은 마이너스 72.8이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서머리를 한번 해보자. 서머리를 한번 해보자 하면은 서머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어저스트 조정 결정 개수 또는 수정 결정 개수가 0.8496이고요. 보면은 41.8이 코에피션트 값을 가지고 P 값이 0.0056이고 보면은 스타 표시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가 보면 0.00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값, 이 결과값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그리면 어디로 갔지? 플러스 어디로 사라졌죠? 이 부분은 나중에 R 스튜디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뭐랄까 단순하고 멋 없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 다른 또 많은 어떤 그 통합 개발 환경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R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R 스튜디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자, 다운로드 R 스튜디오 되어 있고요. 보면은 돈 내야 되는 게 있죠. 연간 995불. 약 1000불이니까 얼마요? 1000불이니까 한 10만, 15만 원, 12만 원 정도 되고요. R 스튜디오 서버는 공짜고요. 보면 연간 5,000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R 스튜디오가 실질적으로 통합 개발 환경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기능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다운로드 무료, 항상 우리는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처음에 여러분들 R 스튜디오 할 때는 R을 먼저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최소 R 버전이 3.0.1 버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3.6.3 버전을 했으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윈도우 버전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윈도우도 사용할 수 있고 맥도 있고 우분투도 있죠. 페도라도 있고 디바이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윈도우 버전은 일반적이니까 이걸로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도 다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설치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R 스튜디오도 내려받았다. 그러면은 R 스튜디오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요.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R 스튜디오가 이런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총 보면은 4개의 창이 있습니다. 그죠? 4개의 창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4개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안 뜨고요. 최초 실행시키면 이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 부분에서 보면은 3.6.2네요. 제가 3.6.3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19년 12월 12일로 돼 있네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하면 여러분들 3.6.3 2020년 2월 29일인가요? 그때 된 부분에 대한 얘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이 콘솔입니다. 여기 보시면 콘솔이라고 있거든요. 이 콘솔이 아까 R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기 있는 이 콘솔에 대한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똑같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카피를 해서 다시 마이크를 고정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컨트롤 C에서 똑같이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콘솔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어떤 다양한 이렇게 명령 x의 세제곱을 y로 하고 y 이렇게 되는 부분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스크립트 코드를 우리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파일에서 뉴 파일에서 R 스크립트 하면은 요 창이 하나 새로 뜹니다. 그러면 요 창에서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요 부분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원래는 이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피. 그래서 제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행 런을 하면 되죠. 런 하면 되고요. y 제곱을 했습니다. 여기 결과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이걸 좀 줄여 볼까요? 그러면은 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y를 하라. 실행 런을 누르면은 이제 실행이 되었죠. 아래쪽에 프린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평균 y를 구하라. 평균 y 구해졌죠. 15.16.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라. 그죠? 베리언스 y. y의 베리언스 178. 그 다음에 보면은 뭐예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선형회기 lm 함수를 사용해서 선형회기 해서 하라는 부분 결과를 저장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프린트하라. 그러면 이렇게 앞서 얘기한 이런 코에피션트 값 그리고 절편값 나오고요. 요약 통계를 보여라. 보면은 그 결과 값에 대한 요약이 이렇게 보면은 0.9478 수정 결정 계수가 0.9478 조정 결정 계수. 그 다음에 x의 코에피션트 값, 그 다음에 y 절편의 코에피션트 값, 그리고 p 값, t 값, 그리고 표준 오차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패러메터를 구해서 그 결과를 프린팅을 하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형 회귀 모형의 일반적인 어떤 그 기본 과정에 대한 진단 그래프가 이렇게 그 결과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플라팅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뜨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R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R 코딩을 하고 위와 같이 R 스크립트 코딩을 짜서 실행 결과를 직접 보기도 하고 이걸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뭐 한 달 뒤에 제가 열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